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이다. 2021년 1월 21일 날 취임하면서 아메리카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먼 서쪽 나라였지만 축하드리고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죠.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아우, 야, 선서하는 거죠. 선서하고 congratulation, 미스터 프레젠트를 처음 불리는 거죠.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대통령 카카라고 불리는 거를 이뤄냈는데 조 바이든 1942년생이고 만 78세 미국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야.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에요. 만 78세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80세죠. 앞으로 하여튼 뭐 세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대통령이 됐는데 이 부통령은 또 잘 안 알려지는데 카멜라 해리스라고 1964년생 최초의 여성이고 최초의 아시아계입니다. 인도계죠. 인도하고 흑인 부모님에서 최초의 아시아계 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 아저씨가 일성을 내지른 거는 취임식에서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를 이끌겠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사회 분열의 미개한 전쟁을 끝내야 된다. 좌나 우나 시골 대 도시 뭐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싸우는 이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건 뭐 그냥 멋진 얘기니까 그건 그렇구나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복원하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하겠다. 이게 미국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면은 굉장한 선언이란 걸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에 다시 관여를 하겠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럼프 형은 이런 소리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먼 나라 갈등을 해결할 책무가 없다. 우리나라 주한 미군 뭐 빼겠다. 어디에 미군 있는 거 빼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티벳 뭐 그런 뭐 문제가 중국하고 있으면 뭐 그 나라 문제다. 뭐 위장 신구로도 그 나라 문제다. 알아서 해결해라.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의 이익에 관련될 때만 미군이 힘을 쓰겠다.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그래서 뭐 방위비 부담 축소라든지 뭐 동맹국의 병력 뺀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 그거를 트럼프판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 돈을 그렇게 그런 데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철저한 그때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이제 반대로 우리는 그런 시대가 끝났고 동맹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전 세계의 경찰 역할, 다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나 그런 거에 어긋나면은 다시 관여하는 시대에 오겠다. 예를 들면 중국의 신장지구 뭐 이런 거에도 실제로 관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취임식에 42년 만에 최초로 대만 대표를 불렀어요.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니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대만 대표를 부르면서 야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대통령이다라는 거를 선제적으로 보여줬고 그리고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단한 게 취임식엔 별 얘기 없었지만 그 내각 후보자들이 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대놓고 중국은 미국의 적이다. 미국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이제 국무장관 후보입니다. 중국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몇몇 쭉 내각 후보자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옐런 누나 재무장관 되셨죠. 데닛 옐런 예전에 연준 의장 누나 일성이 미국의 가장 중대한 경쟁국은 중국이다. 속임수에 맞서 싸워야 된다. 불법적인 관행 속임수에 맞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이 1대1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니까 1대1로에 맞설 반중 전선을 구축해야 된다. 야 1대1로 말고 뭐 미대 미로가 나오는 건가? 하여튼 뭔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대놓고 세븐아이스가 아닌 뭐 한 20아이스 정도 미국 중심의 반중 공조 협의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대중 관세 그럼 트럼프 형이 했던 거 철회합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장은 철회 계획이 없다. 야 센데? 그리고 쭉 보면 국방장관 후보는 무슨 얘기를 하셨냐? 웬만하면 다 통과죠. 지금 블루웨이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인데 중국의 목표는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 위협이고 중국 군사력은 미국을 능가하지 못한다. 더 센 분은 국가정보국 수장이 되실 국장 후보 누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은 분명히 미국의 적이다. 가장 무서운 얘기가 옛날보다 훨씬 단호하다는 것을 6개월 안에 보여주겠다. 야, 뭘 보여주려고? 잠깐만. 야, 뭘 보여주려? 아니, 뭐, 6개월 그냥 천천히 보여주지. 그걸 뭐, 강하게 6개월 안에 뭘 보여주려고? 쇼미더머니 하나? 하여튼 뭘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뭔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와, 저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야, 우리나라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이런 얘기 했으면 난리 났겠죠. 뭐, 지금 무슨 CCTV 아나운서부터 뭐 난리가 나고 뭐 대놓고 막 뭐라고 할 텐데, 미국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우리는 충돌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죠. 대항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협력하는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이게 특수한 관계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뭐 그 중국 연예인부터 우리나라를 깠을 텐데 여기는 뭐 상호 존중, 발전적 이익, 수호 뭐 이러면서 저렇게 상대가 얘기함에도 중국은 바이든을 돕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절을 양체제라고 지금 외교관을 파견해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핵심 이익을 존중해달라. 핵심 이익이라는 거는 결국 최고 지도층과 자기 영토, 뭐 어떤 체제 뭐 이런 거겠죠. 그거를 존중해 달라는 확언을 받고 싶다는 거고, 또 미국은 요번에 그 얘기 말고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제가 건설주가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요즘에 모든 게 오르니까 이것도 오르더라. 야, 감사합니다. 진짜 그 속된 말로 그 존버가 뭔지를 보여준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거의 다 왔던데. 아 형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년간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데.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좀 있고요. 게다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게 트럼프 정책에 뒤집는 긴급 조치에 지금 17건 단위 20건 넘어야 앉자마자 이렇게 사인하느라고 럼프형이 했던 거 뒤집는 거 사인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20개를 다 가져올 수는 없고 몇 개를 보여드리면 이런 거 대표적 가장 먼저 사인한 건 당연히 이거고, 옛날에 럼프형은 뭐 마스크 착용하네 안 하네 이런 걸로 싸웠잖아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사인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 나라는 사인을 해야 되고요. 또 럼프형이 WHO 탈퇴했는데 중국 입김을 너무 많이 받는 탈퇴했는데 탈퇴를 철회했어요. 미국 대표 보고 이번 주 WHO 연례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라. 탈퇴를 철회했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인 파리 기후협약 당연히 재가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럼프형이 밀어붙이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제가 알기에 건설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이게 아메리카고 이게 멕시코라면은 요 정도 만들었을 텐데 이 반만 만들었는데 일단 중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느 정도 만들었지만은 일단 됐고요. 그걸 넘어서 7개 항목에 대한 긴급 조치들을 지금 쭉쭉쭉 쏟아낼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석유 수송관 사업 허가 철회. 그 허가를 철회한 걸 넘어서 미국에서는 앞으로 신규 시추 유정을 하려고 구멍 뚫는 거를 허가를 중단할 수도 있다. 지금 60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일 동안 미국 영토 영해 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다.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아저씨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유지들이 그냥 뭐 추풍 낙엽처럼 뭐 날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래도 완전히 막진 못하겠지. 시대착오적인 트럼프 정책을 지우겠다고 이틀간 28건을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옐런 누나가 했던 얘기. 지금은 국가 빚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 통 큰 지원이 없으면 장기 침체의 위험이 있다. 이 누나가 생각보다 통이 컸구나. 옛날에 연준 대표하실 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의장하실 때는 지금은 재무장관이 되더니 말이 세졌어요. 통 큰 치킨도 아니고 통 큰 지원이 없으면 장기 침체다. 지금은 우려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공약이었던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그 돈으로 뭔가 지원 활동을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이게 관심이 있었죠. 암호화폐가 테러 단체의 돈줄이 될 수 있어서 규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살짝 했어요. 살짝 했더니 야 어머나 세상에, 저 얘기를 했더니 진짜 얼마나 어머나 세상이었냐면은 세상 깜짝 놀라갖고 만약에 규제가 들어오면은 기관과 돈도 못 들어오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4만 달러 있던 게 3만 달러가 깨졌어요. 24시간 기준으로 25%가 빠졌어. 야 역시 미국 재무장관의 파워가 장난 아니죠. 쫙 빠지다가 나중에 추가 답변서라고 왔는데 거기에 그래도 안 좋은 거 말고 혜택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혜택?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혜택도 있다. 그거 좀 빨리 얘기해줘야지. 같이 얘기해줘야지. 시컨 때려놓고 혜택도 있다. 지금 시장이 전체가 지금 물음표를 띄고 있는 어느 장단인가. 물론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다가 잠깐만 혜택?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인지 아니면 또 혜택도 있지만 그러나 뭐 이러면서 또 나오면은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이제 물음표를 띄우면서 과연 이제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물음표를 띄우고 있고, 우리 럼프형은 뭐 하고 있냐? 당연하겠지만 그 취임식에 안 가셨습니다. 무려 152년 만에 그 다음 대통령이 되는 취임식에 안 간. 미국 역사가 200년 조금 넘잖아. 뭐 거의 최초와 가깝지 않을까? 처음으로 이제 불참한 대통령이 되셨고, 야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가니까 이것도 유명한 뉴스죠. 이란 최고 지도자, 이란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메네이가 트위터에다가 복수를 경고하는 사진을 올렸다. 옛날에 이란 무슨 장군을 암살했잖아 미국이. 그러니까 너는 그만뒀지만 아직도 우리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프 치고 있는 사진에다가 이란이죠 이란, 이거 지금 폭격기 사진을 합성해서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그러는데, 야 아무리 그래도 전직 미국 대통령인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야 이란 정말 빠꾸 없는 나라구나. 인터폴에 트럼프 대통령을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럼프 형 그리고 끝나기 전에 이제 사면 73명 70명 가면 그리고 다행히 셀프는 안 했어요. 셀프는 안 하고 줄줄이 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면 로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대더라. 야 뭐 이런 거. 야 그중에 로비스트들이 또 껴서 물론 사면만 한 건 아니죠. 우리 럼프 형 가기 전에 사용해서 130년 만에 싹 그 야 이건 사용을 또 하고 가서 또 사용 폐지론자들한테 한 소리를 들은 지금 그게 미국이 현재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즐겨 재밌게 봐주시고서 감사하는 쌤과 함께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분으로 옮겼는데 거기 쌤이 이제 아마 이제 곧 나오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대는 나이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세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실 텐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잠깐 했어요. 광고 아니고요. 이 단어를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생각이 어리다. 제가 옛날에 이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기분이 나빴어요. 생각이 어리다 그러면.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지. 형님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어리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게 그 진리입니다. 진리. 생각이 어리다 그러면 나중에는 좋아. 내가 생각이 어린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보고 기분이 나쁘면은 아직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이게 조금 젊은 편이 있는 거고 기분이 좋으면 이게 약간 그 충분히 좀 그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죠. 아니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 뭐 생각이 어리긴 아직 장난하나 내가 먹을 만큼 먹었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기분 좋은 형님도 계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어린 생각을 하냐 그러길래 뭐 젊게 사는 건 좋지 뭐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왜 도대체 생각이 어릴까 그래서 생각이 어리고 젊게 사는 비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어린가 라는 걸 다시 잘 생각을 해봤더니 10살까지는 인간이 됐고요. 20살 때까지는 학생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까지가 인생이 없잖아요. 그래서 30부터 인생에 로그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에 비해서 10년이 빠졌어. 그러면은 10년을 젊게 사는 거죠. 그 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세대라는 거는 생각과 경험을 공유한 게 세대다. 이런 나중에 보세요. 일요일 저녁 7시 10분 쌤과 함께 보시는데 야 그러면 나는 10년이 빠졌으니까 비인 거죠 여기가 사실은. 이게 벽기 때문에 생각과 그 가치관이 10년 전과 굉장히 그 비슷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 10년을 젊게 사는 법 우리가 전문 용어로 타임머신을 탄다 이제 이런 표현 씁니다. 정말 타임머신 기가 막힙니다. 야 한번 타보면은 정신없어요. 타임머신이 이게 타임머신이 개발됐습니다. 제가 보기엔 개발됐어요. 한 짧은 분 한 2, 3년 길면은 잘 적응을 하면 저처럼 10년 정도 탈 수 있어요. 휙 하면 10년이야. 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 휙 하면 10년입니다. 진짜 휙 하면 10년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타임머신을 못하겠다. 조금 어렵다. 저거 어떻게 타는 거야?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기 가시면 저런 데가 있어요. 아실 필요 없어요.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나라가 있어요. 이상한 동네가. 여기 들어가시면은 와 장난 아닙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분명히 설날 세배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그 추석입니다. 진짜 며칠 안 지났는데 추석이고 깜짝깜짝 놀래요. 벌써 크리스마스가 막 다가오고 정말 여기는 타임머신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블랙홀이죠. 주변과 여기와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시간이고 저처럼 뭐 여기 PC방 있죠. PC방. 이런 PC방에 여기 있죠. PC방 있네 여기. 요런 데 박히면은 바로 타임머신이에요. 오랜만에 봅니다. PC방. 뭐 좋은 건 아니고요. 젊게 살고 싶으시면 그래도 된다. 문제는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너무 젊게 오래 살려고 한번 20년, 30년 계시면 안 됩니다. 나와야 돼. 현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가끔 이거 나오기 힘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못 나오면 안 돼. 못 나오면은. 반드시 나오시면 반드시. 가장 나오기 쉬운 방법은 누가 내 머리를 팍 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뭘 하던 일을 하는 거였어요. 내 일을 하고 뭐라고 취업 하여튼 딴 거를 해야 돼. 이 타임머신 밖으로 빠져나오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야 그러면은 너무 젊게 살다가 그 남은 삶이 얼마 안 남았을 수 있어요. 젊게 사는 건 좋은데 너무 젊게 살면은 뒤에 남은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나와야 된다. 너무 늦게 나오면 상당히 곤란하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저렇게 타임머신 오래 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얼마 전에 우리 귀염둥이이자 연예인이자 잘나가는 슈퍼스타이자 아는 동생이라는 딘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도 몰랐는데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슈카 형은 방송을 열심히 하는 거 보니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딘딘은 똑똑하다. 야 날카로운 친구야. 이 친구가
머리가 픽픽 돌아가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스마트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타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물론 조금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쵸?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어이씨 그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을 수가 없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되면은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달라.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이렇게 산 사람과 이렇게 산 사람과는 이 길이가 달라요. 길이가 이게 같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는 뭐 육체적 나이는 뭐 이 근처 어디 있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근처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근처 제가 이 근처 치고는 많습니다. 저 근처 치고 저 근처 치고는 많아야 10년 뒤로 가면은 여기서는 부자예요. 여기로 치면은 장난 아니죠. 이 10년만 더 뒤로 여기로 가면 가쁘고요. 여기로 가면 가쁘고 몇몇 분 빼면은 가쁜데 자꾸 이제 일로 생각을 하면은 좀 그럴 수 있자. 건너뛰어서 좀 그런 현상이 있고 똑똑한 친구야. 똑똑한 친구. 저 같은 경우는 그럼 왜 그런 현상을 가졌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제 모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토예요. 1번이 이거였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고. 2번이 재밌게 살자였어요. 재밌자. 너무 2번에 치우쳤죠. 20대 너무 2번에 치우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회사 들어가면은 1번만 죽도록 생각을 했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옛날에 얘기했죠. 나를 뽑아준 회사 본부 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회사 일만 진짜 죽어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게 재밌었어. 하루에 일단 저녁은 무조건 먹었으니까. 저 중소기업이었죠. 한 200명 정도. 처음에 들어갔을 땐 110명. 나중에 200 조금 넘어가고 이랬는데 11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증권사였죠. 처음엔. 물론 뭐 50명 있는 회사도 들어가 봤지만 저녁은 당연히 먹었고요. 보통 퇴근하는 시간이 한 9시에서 10시였어요. 일주일에 7일. 그땐 그냥 그랬어요. 회사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고 회사가 기반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8시 출근, 10시 퇴근, 주 7일 한 1년 한 것 같아요. 근데 30대 초반이죠. 뭐 나름 재미 힘들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땐 그냥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10년이 없잖아요. 제 삶에. 여기 들어갔을 때 제 그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인식의 수준은 20살짜리였죠. 20살이었기 때문에 시키면 하늘 때죠. 들어갈 때 몸과 육체는 그 3자였지만 실제는 20살이었기 때문에 시키면 해야지. 야, 20살이면 시키면 해요. 그런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0살이니까 남에게 절대로 피해물 주면 안 되겠다. 우리 팀장님, 우리 본부장님, 우리 사장님 돈 벌러 드리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완전히 꽉 잡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그렇게 많이 별별 전략을 생각하고 다 그랬는데 제 돈으로는 하나도 안 했죠. 전부 다 회사 돈으로. 뭐 많이 벌었다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회사 돈으로 전부 다 열심히 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옛날에 태어났어야 했어. 제가 들어가서 사원을 한 1, 2년 했어요. 제가 대리를 1, 2년 했던 것 같아. 과장까지 5년이 안 걸렸어요. 일만 했어. 죽어라 일만 했어요. 저놈은 일에 미친놈이다. 이제 제가 이때 CEO상을 2번 받았어요. 한 번 받을 때마다 1년씩 깎아주거든요. 그냥 그래서 일만 죽어라. 맨날 10시에 가고 집에 안 들어가고 게다가 얘는 집에 안 들어가는데 표정이 좋아. 재밌다고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회사 일하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놈은 뭔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몰랐던 거지. 쟤는 생긴 건 그랬어도 20살이었던 거죠.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니까 신기하고 막 어머 엑셀이란 게 있네 뭐 이럴 때니까 어머 파워포인트 겉으로 아는 척해도 이게 뭐지? 처음 봤어요. 저는 디아블로 뭐 아이콘은 많이 봤지만 파워포인트 아이콘은 회사 들어가서 처음 봤습니다. 들어갈 때는 아는 척하고 들어갔지만 도대체 엑셀이란 뭔가 물론 아는 척하고 들어갔지만 처음 봤어요. 이건 뭐지? 뭐 물량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버프 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모든 게 신기할 때니까 세상에 뭐 이런 게 있네. 뭐 그랬을 때여서 진짜로 뭐 온갖 전략을 세우고 옛날 뭐 그거죠. 이런 데 가서 뭐 죽도록 이래도 전혀 이 생각을 전혀 안 했죠. 여러분들은 요즘엔 너무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꼭 저처럼 그렇게 되면은 물론 회사에서 성공을 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창업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저처럼 제 꼴 납니다. 하다 보면은 지나와서 보니까 이 세상은 제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확장팩이 3번 있었다. IMF 때 한 번, 뭐 거의 닷컴버블이랑 비슷하니까 요때 한 번, 금융위기 때 한 번, 요때 한 번. 우리 지금 3번째 확장팩에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3번째 변화의 시기, 3번째 확장팩에 살고 있는데 이때는 놀았고요. 놀았죠. 이때는 회사 일 했고요. 이때는 다행이에요. 이때까지 만약에 놀거나 뭐 다른 거 하고 있었으면은 내 인생 여기까지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때는 요때 회사에서 잘렸죠. 회사 일 열심히 하다가 여기서부터 뭘 해보자 그랬더니 아우야 감사합니다. 기회 한번 주고 그래도 물론 뭐 부동산은 여기서부터 갔지만 아예 나쁜 놈이에요 부동산도.
조금만 있다가지. 조금만 있다가지. 하여튼 뭐 그랬지만은 뭐 주식시장은 어우 야 이 추임새 한번 주고 이제 다 같이 어깨로 가는 거잖아요. 자, 뭐 조금 있다 또 확장팩 오겠죠. 네 번째 확장팩 뭐 올 게 확실하기 때문에 언젠지 몰라도 꼭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다들 잘 되시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엔 그랬고, 그리고 이게 부자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우리 존니 선생님이 항상 저 보면 자주 이것저것 찍으라고 몇 번 많이 뵀는데 가면은 아껴라 이렇게 해서 저거 사고 이렇게 해서 아껴야지, 아껴라. 근데 저는 아까 전에 인생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부자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부자가 된 다음에 부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모토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야 이게 약간 그 아끼는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이게 가서 말이야, 물론 저렴한 걸로 하면 됩니다. 뭐 PC 게임 같은 거 저렴한 걸로 하면 되는데 요거 중에 즐겁게가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뭐 태생적으로 저렇게 정말 갑부가 될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즐겁게 현질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뭐 그래 다행히 회사에 나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세 번째 확장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여기가 참 다행으로,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면은 조금 미안한 걸 수도 있는데 다음 세대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장팩이 나오겠죠. 그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요.